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무려 1300년 전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죽지랑가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영웅을 향한 아주 오래된 찬가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와, 이 노래의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죠? 봄을 그리던 그 얼굴. 한때는 정말 찬란했을 그 모습에 이제는 깊은 주름이 지려한다니 이 짧은 구절 안에 존경과 안타까움, 이 모든 감정이 정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애틋한 노래가 탄생했을까요? 네, 바로 그 충성과 상실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볼 주제입니다. 자, 이 노래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먼저 그 무대 뒤로 가봐야 합니다. 이 시 뒤에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아주 극적인 헌신의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이야기의 배경은 8세기 통일 신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두 남자인데요. 당시 신라의 엘리트 집단이었죠. 바로 화랑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영웅, 바로 죽지랑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런 죽지랑을 그림자처럼 따랐던 충직한 부하이자 이 노래를 쓴 장본인 득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바로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둘 사이에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득오가 잠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죽지랑이 득오의 어머니를 챙겨서 쌀을 30석이나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시기한 익선이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그가 죽지랑을 모함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만들죠. 이 소식을 들은 득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동료 화랑들을 이끌고 왕에게 직접 청원을 해서 결국 죽지랑의 누명을 벗기고 구해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의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역사서인 삼국유사에 이 노래 모둑지랑가와 함께 방금 말씀드린 이 배경 설화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시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배경 이야기를 머릿속에 넣고 다시 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마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가 시의 단어 하나하나에 숨을 불어넣는지 한번 보시죠. 보세요.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노래가 그냥 막연하게 세월이 덧없다는 그런 노래가 아니게 되죠. 이건 이제 득오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영웅, 죽지랑에게 바치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애절한 헌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첫 구절로 돌아가 볼게요. 그 얼굴에 이제 주름이 지려하네. 그냥 들었을 땐 그냥 늙어가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건 득오가 자기가 그토록 존경했던 영웅, 죽지랑의 얼굴에서 문득 세월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의 그 먹먹하고 슬픈 마음이 담긴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되는 거예요. 감정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구절은 정말 더 애절해요. 눈 돌릴 사이에나마 만나 뵙기를. 그냥 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죠. 늙어가는 내 영웅의 모습을, 그 모습을 단 한순간이라도 더 눈에 담아두고 싶다는 득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이지 엄청난 존경심과 충성심이 담긴 말이에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조금 아쉽겠죠? 어떤 학자들은 이 시를 단순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시대적인 아픔을 담은 노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학문적인 논쟁이 하나 펼쳐집니다. 뭐냐면 과연 이 노래가 쓰일 당시에 죽지랑이 살아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을까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하나는 이건 살아있는 죽지랑의 훌륭한 인품을 기리는 찬양의 노래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니다. 이건 이미 세상을 떠난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슬픈 추모곡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노래냐, 죽은 사람을 위한 노래냐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사실 죽지랑이 살았든 죽었든 어쩌면 이 노래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죽지랑이라는 한 인물을 넘어서 화랑이라는 한 시대의 전사 계급 전체가 저물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화랑은 신라의 핵심 엘리트 집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전사 집단이었던 화랑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드고의 눈에 비친 늙어가는 영웅 죽지랑의 모습은 어쩌면 화랑에 빛나던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을지도 몰라요. 한 시대의 영웅적 이상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바로 그게 이 노래에 담겨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130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노래가 왜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와닿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이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그렇죠.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사실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긴 세월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마음속 어딘가를 툭 하고 건드리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멘토 혹은 리더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 또 어떤 영웅을 향한 순수한 존경심 같은 거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영웅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씁쓸하고 슬픈 마음, 한때 찬란했던 황금기를 그리워하는 아련한 향수까지. 이런 감정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느껴본 적 있잖아요? 결국 이 모죽지랑가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존경과 헌신에 대한 노래입니다. 바로 그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낡은 종이에 적힌 고대의 글자가 13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지금 우리의 심장까지도 울릴 수 있는 거겠죠. 이 오래된 노래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인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웅은 늙고 시대는 저물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죽지랑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